안녕하세요. 디자인고 홍대의 정진만입니다. 오늘은 기술 디자인 응용 분석 중에서요, 제시어이고요. 그 중에서 연결 흐름, 공간, 깊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연결 흐름, 공간, 깊이는 상당히 연관성이 많죠. 공간을 표현하려면 어떤 연결이나 흐름이 필요하죠. 그리고 연결과 흐름은 공간 안에 표현되는 거고, 그래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 묶어서 같이 한번 쭉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사람은 세상을 내로 바라본다.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들어온 정보를 뇌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같은 거를 보고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시각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이제 받아들이는 정보가 80%를 눈이 이제 책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많은 정보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걸러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할 때는 우선은 개성도 중요해요. 개성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일관성과 객관성의 토대 위에서 개성을 가져가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밑에 거는 우리가 이제 제시어를 표현한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의도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부합되게끔 변형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제를 먼저 한번 깔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A와 B 두 지점이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연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위에 있는 선은 그냥 선이죠. 그죠? 연결되어 있지만 그냥 선이죠. 아래에 있는 것들은 점과 점 사이를 연결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연결이라는 거는 원래는 각각의 존재하던 것들이 붙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점의 간격을 조정하면은 선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그런 효과를 낼 때 약간의 간격의 변화를 주는 게 훨씬 더 전형적으로 예뻐 보이고, 크기의 변화도 조금씩 줘보면은 훨씬 더 리드미컬한 어떤 연결 흐름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연결과 흐름이라는 게 결국에는 움직임이죠. 연결 흐름이라는 게 이제 관찰자가 보는 그림을 보는 사람이 쭉 시선이 흘러가게끔 하는 게 연결과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흐름이 그냥 단순한 일자면은 지루하겠죠. 그죠? 그래서 흐름 자체를 율동, 리듬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흐름을 만들어주면 좋다. 자, 그러면 연결 흐름을 만들어 있어서 몇 가지 팁을 알아볼게요. 연결과 흐름을 만드는데 개체수가 너무 적으면 그 느낌이 약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개체수를 좀 늘려서 표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점증의 효과가 있어야죠. 조금씩 커진다거나, 시점도 조금씩 변한다거나, 그래야 시선이 쭉 흘러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시선의 출발점, 모이는 점들이 하나로 모이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죠? 왜냐면 출발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흐름이라는 게. 근데 이 연결의 흐름의 출발점들이 항상 이렇게 막 흩어져 있으면은 그 흐름들이 약한 거고요. 선은 뭐 당연히 단순한 형태로 긴 것보다는 유연하게 긴 형태가 좋고요. 그죠? 통일감이 중요하다. 뭔가 변화를 주려고 막 하다 보면은 그게 오히려 연결의 흐름을 끊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색깔 같은 경우도 너무 변화보다는 어떤 이제 그 색상화에서의 주변 색의 변화를 가지고 하면 연결과 흐름을 잘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거 예제입니다. 그죠? 왼쪽 거는 연결이죠? 그죠? A와 B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게 잘 보이고요. 오른쪽은 연결과 흐름의 느낌이죠. 강한 통일감으로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잘 보이죠? 자, 공간 깊이 거리가, 우리가 공간 깊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랄까요, 거리, 어느 게 가깝고 어느 게 멀다라는 어떤 이제 그 시각적인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크기는 물론 이제 투시도법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체만 가지고 따질 때는 크게 하면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크기, 큰 게 앞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공간의 깊이, 특히 공간 깊이 같은 경우는 같은 물건이 있으면은 우리는 큰 게 앞에 있고 작은 게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첩되어 있으면은 작더라도
중첩에서 앞에 있으면 앞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렷한 거는 가까이 있고 흐린 거는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하죠, 보통. 공간을 할 때는 공간 깊이라는 거 보통 우리가 이제 쭉 들어간 걸 말하는 거잖아요. 튀어나온 것보다는. 그죠?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게 나와 보이고 어느 게 들어가 보이나요? 보통은 윗면이 밝은 게 나와 보이죠. 윗면이 어두운 게 들어가 보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태양빛 아래서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윗면은 대부분은 밝아요. 그리고 윗면이 어두우면은 들어간 거예요. 동굴 같은 곳에. 왼쪽에 있는 것들을 튀어나왔다고 생각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들어가 있다라고 많이 인지를 한다고 합니다. 깊이감 같은 거 할 때는 윗면을 어둡게 하는 게 유리하다, 이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공간 깊이, 이것도 연결과 마찬가지죠. 통일감이 중요하죠. 똑같은 형태들이 반복이 돼야 되는 것도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시작점이 잘 보여야겠죠. 그죠? 그래서 시작점이 그림 안에 존재하는 게 좋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개체 간의 크기 변화는 조금씩 줄어들어요. 별 차이가 안 나게 돼요. 그래서 강한 공간감을 주려면은 첫 번째 형태와 두 번째 형태 사이의 공간을 많이 크게 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시점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평면의 시점으로 하는 것보다는 입체적인 시점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깊이감도 할 때, 톤 처리할 때도 처음과 두 번째를 크게 주면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이게 비슷하게 어두워지는 것보다 과장을 해서 하게 되면은 임팩트 있는 깊이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공간 깊이의 예입니다. 어찌 보면은 연출이 없는 심심한 그림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처음에 전제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강한 통일감이 필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절제를 많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빨래집게도 있고 빨래줄도 있고 뭐 유리구슬도 있어요. 빨래집게랑 빨래줄 나왔으니까는 막 감고 짚고 뜯고 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샌가 공간감 없어지겠죠. 부수적인 그냥 일반적인 그림의 배경 처리 정도로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멀어지고 있는 이 공간감 자체가 주제니까는 앞에 있는 연출들은 자제를 하고 시선이 여기에 오래 머물지 않고 얘를 보고 바로 소실점적으로 쪽으로 쭉 빨려나게끔 연출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거죠. 다른 연출들. 왼쪽도 마찬가지죠. 그죠? 다른 것보다는 이 스트라이프의 어떤 무늬들 따라서 시선이 쭉 멀어져서 공간감 쪽으로 빨려나게끔 화면 전체 연출에 많이 이제 치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결 흐름 공간 깊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